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저는 세대 갈등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다만 상식적인 이야기와 비상식적인 이야기의 충돌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후에도 혁신위를 트집 잡아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흔들려는 시도가 굉장히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민주당도 그랬거든요. 뭐 대선과 지선을 연이어서 이긴 다음에 이제 총선까지 압승을 하면서 그 뒤부터 이제 강성적인 목소리에 휘둘리기 시작하고,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짝수가 노랗다, 뭐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의 요소나 빈도로 봤을 때 민주당보다 많을까요? 박지원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애매하게 그때 이재명 후보랑 윤호중 위원장이랑 사진 찍고 우리는 원팀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여의도 문법에서 포용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박지원 전 위원장이나 뭐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를 포용력 있는 지도부라고 표현하나요? 이후에 여러 의원들이나 여러 관계자들이 툭툭툭툭 계속 튀어나올 텐데 봉합이 되는 게 바람직한지도 모르겠고, 저는 치열하게 오히려 싸웠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보다 더 안정적으로 개혁과 혁신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대표적인 사례로 최재형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나이는 굉장히 있으시지만 그분을 꼰대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저는 세대 갈등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다만 상식적인 이야기와 비상식적인 이야기의 충돌이라고 보는데, 정진석 의장과 이준석 대표 간의 설전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라고 봐요. 두 분 간의 싸움이라고 본다면. 근데 저는 이후에도 혁신위를 트집 잡아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흔들려는 시도가 굉장히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대선을 이기고 난 뒤에는 바로 지선이 붙어 있으니까 당내의 어떤 소위 말하는 계파 갈등이라든지 당내의 싸움이 있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총선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고, 이준석 대표의 임기는 지금 뭐 다음 당대표를 도전하지 않는다면 1년 정도 남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당내 어떤 이준석 대표를 불편했던 사람들에게는 마음껏 흔들 수 있는 시간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혁신위를 이번에 명분으로 삼기도 했고, 우크라이나를 명분으로 삼기도 하고, 윤리를 명분으로 삼기도 하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뭐 정진석 의장이 어떤 신호를 끊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랬거든요. 뭐 대선과 지선을 연이어서 이긴 다음에 이제 총선까지 압승을 하면서 그 뒤부터 이제 강성적인 목소리에 휘둘리기 시작하고,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일종의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기고 나면은 그 승리에 도취해서 예전처럼 돌아가려는 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지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뭐 중진 의원들이든 당내 어떤 세력이 소위 말하는 개혁이나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흐름이 굉장히 크게 일 것이고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이름을 드러내고 하는 분은 없죠. 거의 없었죠. 대표에 대한 흔들기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좀 덜 비겁해지셨으면 좋겠다. 이름 드러냈고 얼굴 드러냈고 좀 건전한 토론을 해야 되지, 저런 식으로 익명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든지 누구든지 또 반박하기는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익명에 숨지도 않았을 것이고 비난과 비판의 양도 훨씬 적었겠죠.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의 연배나 어떤 경륜이 되시는 분이 저런 얘기를 하셨다. 실제로 위원장을 하실 때도 굉장히 센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이 정도의 익명 인터뷰나 비난의 양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준석 당대표라는 그런 타이틀보다는 아직까지 85년생 정도의 어린 나이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짝수가 노랗다, 뭐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세게 맞아도 나이가 좀 어리니까, 그리고 정치 선배들이 많으니까 일단 허리 굽히고 얘기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앞서도 말했듯이 비난과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싸가지론으로 계속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젊은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태도는 좀 많이 좀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사실 통하는 거거든요. 뭔가 대중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나이 어린 사람이 그렇게 나이 많고 다선 의원한테 저런 얘기 해도 돼? 라는 정서가 솔직히 깔려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또 그걸 사용했을 때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한마디로 싸가지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그 효율적인 도구로 사용되어 와서 계속 저런 행태가 벌어지는데, 당대표라는 당내 최고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어리다는 이유로, 또 상대적으로 젊다는 이유로 소위 말하는 싸가지론을 공격한다면 나머지 그 다른 젊은 분들은 얼마나 입도 뻥끗 못하고 있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발족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나중에 만약에 이 모임이 발족되었을 때, 나중에 어떤 정치적 사안이 있었을 때 그 모임에 포함된 의원들의 이름으로 성명을 낸다든지, 당내 주류 의견인 것 마냥 어떤 그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공식적으로 지금 당정 관계를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놓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사모임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정치적 견해가 나온다면 그 순간부터 당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한 내홍으로 빠질 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당내 어떤 혁신을 이끌고 여당의 성공을 뒷받침했다는 사람이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요소나 빈도로 봤을 때 민주당보다 많을까요? 저희가 보면은 이번에 박지원 전 위원장도 쇄신론 얘기했다가 갈등이 있었고, 지금도 친명계랑 친문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하루 종일 페이스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SNS로. 그런 것들을 포용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 박지원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애매하게 그때 이재명 후보랑 윤호중 위원장이랑 사진 찍고 우리는 원팀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문법에서 여의도 문법에서 포용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박지원 전 위원장이나 뭐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를 포용력 있는 지도부라고 표현하나요? 앞에서 얘기하지 말고 뒤에서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포용력이라는 것들을 발휘해서 민주당의 갈등이 지금 봉합되고 있나요? 오히려 밖으로 드러내고 치열하게 국민들 앞에 검증받을 때 더 빠르게 시정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저는 시기적으로는 윤리위 징계 사안이 좀 끝난 이후에 다른 국면을 좀 맞이하지 않을까. 지금 저도 방송 나가서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든 결국에는 윤리 얘기밖에 안 나와요. 우크라이나에 가도 윤리 때문에 간다. 반 이준석으로 분류되는 분들도 그게 편하거든요. 저 사람 저거 윤리 저거 걸려있으니까 계속 저런 식으로 한다. 정진석 의원 간의 어떤 설전은 앞서도 말했듯이 이미 끝났다라고 보고, 다만 이후에 여러 의원들이나 여러 관계자들이 툭툭툭툭 계속 튀어나올 텐데 그런 것들은 봉합이 되는 게 바람직한지도 모르겠고, 저는 치열하게 오히려 싸웠으면 좋겠어요. 다만 익명 빌리지 않고. 저는 지난 1년은 뭐 공과 가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 대선과 지선을 이긴 당대표가 별로 없습니다. PPAT라든지 아니면 토론 배틀을 통해서 당직을 선발하는 그런 시도는 저는 굉장히 박수 쳐줄 만하다라고 보고, 또 호남 지역에서 계속해서 세를 확장하려는 것에 대해서 왜 자꾸 거기 가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지선 결과 보면 전북 당시 후보랑 전북지사 후보랑 전남지사랑 광주시장 후보 보면은 아마 알기로 처음으로 15%를 모두 넘었어요. 좀 아쉬웠던 점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 대선 직전에 이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는데 출구조사 결과 뭐 그게 아니라는 게 사실 밝혀졌고, 그 지점은 약간 이번 지선을 지내면서는 조금 시정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지난 1년간 대선과 지선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좀 하지 못했던 것들을 1년 동안 좀 충분히 봤을 때 오히려 자기 정치 논란이 더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으로 한정시키면 그래도 소위 말하는 예전의 꼰대 문화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전 위원장 저렇게 비난받을 때도 보면은 청년 정치인은 아무도 안 넣었거든요. 실명을 언급해서 좀 그렇지만 김남국 의원, 장경태 의원, 고민정 의원 이런 분들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인데 그분들 그때 뭐 하셨어요? 그냥 눈치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직을 가지고 있어도 SNS에든 방송에 나가서든 당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좀 자유롭게 비판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정호영 당시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당내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고, 예전 같았으면 어딜 감히 청년 정치인들이 그 싸움에 낄 수 있었겠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굳이 뭐 또 실명을 언급하면 뭐 무슨 또 이해관 소리 들으실까봐 이 실명들을 언급을 하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아 실명은 얘기 못하지만, 굉장히 좀 직책을 가지신 청년 정치인 분들이 많이 자유롭게 비판을 하고 그분들이 방송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후퇴하면은 다시는 국민의힘에 기회는 없을 것이다. 이준석 대표의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 내부의 젊은 정치인들이 공감하는 그런 문화나 아젠다에 대해서 저는 나이가 많은 정치인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의원들이 실제로 있어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보다 더 안정적으로 개혁과 혁신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대표적인 사례로 최재형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나이는 굉장히 있으시지만 그분을 꼰대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사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을 때도 정말 진짜 참 어른이다, 존경할 만한 어른이다 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후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저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또 더 빠르게 쇄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